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 경제TV입니다. 팀 종목 분석 오늘은 302번째 시간으로요. 코리아 SE를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종목보다는 지금 주식시장의 2차전지 수산화 리튬 미래랑 어테이라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과연 수산화 리튬 이게 왜 주목을 받는가, 특히 그 중에 정제인데요. 왜 주목을 받는가 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좀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시장에 수산화 리튬 정제, 수산화 리튬 관련주가 왜 주목받는가, 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 사태민 치시면요, 제 카페 나오니까 뭐 데일리 장중 속보 쭉 있으니까 전부 제가 쓴 겁니다. 근데 오늘 설명드릴 코리아 SE는 여기는 제 리포트는 아직 안 썼습니다. 좀 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수산화 리튬 정제가 왜 주목을 받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특히 할 때는요, 수산화 리튬이 필요합니다. 수산화 리튬이 필요한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수산화 리튬이 필요한데 특히 순도 99.99%의 수산화 리튬이 필요합니다. 근데 99% 정도 되는 거는요, 이거는 공업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99.99%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면요, 정제를 해야 돼. 불순물 제거해야 돼. 다량의 황산이 들어갑니다. 황산.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가고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황산은 이게 공해 물질 아니면 유독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굳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생산의 12%를 담당하는 수준이지만 정제는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 일을 선진국에는 이런 공정을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은 위안화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꽉 쥐고 있는 부분이다. 아, 수산화 리튬이 이런 부분이군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이런 게 필요한데, 정제는 이런데 IRA법이 지금 등장했잖아요. 자, 그래서 IRA법이 뭡니까? 이제 조립도 미국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도, 원료도 중국 거 쓰지 마라. 네, 미국과 FTA를 한 곳에 써야 된다. 근데 말씀드린 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는 중국이 왜 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리튬은 이 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 중국에 쓰이죠. 그래서 리튬이 문제가 된 겁니다. 리튬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IRA법이 나오니까 지금 배터리 업체, 특히 이 리튬, 수산화 리튬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머스크가 이런 얘기, 이 법 때문에 머스크가 수산화 리튬 정제가 기술이, 정제가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다. 네, 돈 찍는 기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머스크가 텍사스에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그래서 지금 수산화 리튬, 특히 정제가 주목받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이 없습니다. 선진국에도 없고요. 말씀드린 환경부가 허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각된 게 리튬 플러스가, 네, 금산 공장, 제가 이걸 한번, 이게 이슈가 되는데요. 이게 리튬 플러스의 금산 공장인데, 네, 당연히 이거는 아마 뭐 봐야 되겠지만 황산을 쓰지 않을 겁니다. 황산을 쓰면 네, 허가가 안 나오겠죠, 환경부에서. 그래서 황산을 제가 볼 때는 쓰지 않는 자체 기술로 친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 보면 사용 승인 신청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별이 없으면 준공 허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동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장이 총 500억을 투입한 공장이 이런 완공이 돼서 완공은 이미 됐고 공장의 사용 승인 신청 들어갔다. 그렇다면 전 세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은 지금 7개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만 그럼 지금 이게 8번째가 되겠고요. 국내는 아마 당연히 최초 유일한 공장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네요. 뭐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탈중국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3,600톤이네요. 요거는 아주 작네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25만 톤 정도 리튬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데 수산화 리튬 3,600톤이니까 지금 톤당 1억 1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천억 정도 매출이 된다. 이렇게 추정한 것 같은데 1200억 수준의 영업이 요거는 좀 보수적이라 봅니다. 리튬 정제는요.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 40-50% 되죠. 아 그렇군요. 아 여기 있군요. 5만 톤 계획 중이다. 결국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3,600톤짜리 공장은 네, 어떤 파일럿 느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파일럿 공장 느낌이고 여기서 이제 노하우를 습득해서 이제 5만 톤짜리로 하겠다. 5만 톤도 부족하죠. 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수산화 리튬을 자체적으로 정제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겠군요. 자, 근데 코리아 SE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코리아 SE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군요. 그런데 보면 듣보잡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편견을 가지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HTS 보면 다 공시 사이트에 다 다트에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면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이미 말하듯 한국은 너무 잘 돼 있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회사의 연역 보면 셀트리온도 2008년에 ORChem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셀트리온으로 사명 변경했군요. 이것도 인수를 한 겁니다. 상장사를 인수해서 지금 오늘의 셀트리온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ORChem 듣보잡 회사 아니었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닌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 보면요. 연역을 한번 볼까요? 회사의 연역 이런 거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옛날에 넥솔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렇게 바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을 인수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견이 생기기 쉬운데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코스닥 회사를 인수해서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못 되면 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듣보잡 회사라고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 공장이 500억이나 투입된 공장이 완공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공장도 없이 뭐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보도 뉴스 나온 걸 보니까요. 조달청에서 탄산 리튬이 우리가 리튬 광석을 갖다 처음에 탄산 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원재료입니다. 여기서 정제를 하면 그게 수산화 리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탄산 리튬을 대여를 승인했다. 그럼 조달청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바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뛰어난 분들인데 다들 검증하고 이래 대여를 했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여기 보면 정제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래서 관계자가 탄산 리튬 원료로 정제 수산을 리튬 정제해서 3대 배터리 생산 중에 한 곳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 정도까지 보니까 이 기술이 그냥 개발 중인 기술이 아니고 이미 공장도 완공됐고
조달청으로부터 원재료를 대여받아서 생산하는 수준이구나. 상당히 이제는 좀 매출로 임박한,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없는 기술, 미래 기술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관련한 회사들이 우선 이 회사 M&A 과정을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최근에 M&A, 그래서 회사 경영권이 이제 바뀌었는데, 크게 보면 경영권은 뭐 금액 136억에 GP클럽이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리튬 인사이트, 이게 이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리튬 플러스의 뭐 전훈 박사가 하는 같은 계열의 기술 지주 회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군요. 결국 보면 GP클럽과 리튬 인사이트가 뭐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GP클럽이 FI를 쓰고 파이낸셜 인베스터로 쓰고 리튬클럽 SI 전략적 투자자 개념으로 이렇게 인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환사채 500억은 서로 각각 250억씩, BW 500억도 각각 250억씩 한 걸로 볼 때는 앞으로 추가 정수를 염두에 둔 거다 생각나고, 그럼 GP클럽이 뭡니까 해서 봤더니요. GP클럽 이런 거는 자산이 큰 회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 사태에 잘 나옵니다. 2021년 보니까 GP클럽이 매출이 5,300억이나 돼요. 와, 큰 회사군요. 중국에서 물광 마스크가 대박이 났다 그랬죠. 그래서 작년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527억. 오. 그 전에는 매출 4,044억에 영업이익 970억. 오, 이게 많이 나는 회사군요. 근본이 좀 있는 회사군요. 그리고 제가 언론 자료를 찾아보니 골드만삭스가 2019년에 또 투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GP클럽이 자본력이 상당히 탄탄한 회사구나. 그래서 이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와 리튬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결합을 해서 인수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하겠지만, 지금 보도를 보면 코리아 SE하고 또 WI 두 회사가 관련된 회사로 나오는데요. 다 전웅 박사죠. 이분이 하는 공통된 회사구나. 그래서 지금 코리아 SE는 WI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이 이제는 공장이 완공이 되고 조달청에서 탄산리튬을 대여할 정도까지 됐다 한다면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고 계속 관심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왜 수산화 리튬 정제가 지금 주목받는가, 왜 머스크가 라이센스 투 머니 프린트 머니라 했는가, 요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래서 코리아 SE를 가지고 수산화 리튬 부분 살펴봤는데, 다음번엔 WI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계속 공부를 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